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안은 분명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그 사안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주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수를 합쳤을 때 세 채이잖아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세 채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그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과연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는 게 합당한지, 그리고 그 중과세율뿐만이 아니고 장특공제도 적용 배제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처분청하고 우리 납세자가 대립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같이 최근에 나온 국세심판례와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좀 되긴 했지만 이제 14년에 나온 판결이더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화면을 바꿔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처음 살펴보실 이제 내용은요. 6월 달에 나온 우리가 조세 심판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건 번호입니다. 22서, 자, 조심 2022서 7876, 23년 6월 29일 날 나온 판결입니다. 세목은 양도, 결정유역, 기각! 깜짝 놀라셨죠? 기각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말이에요, 기각. 제목이 뭐냐면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서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이 당부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서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청구인은 2016년 2월 28일 이제 쟁점주택이죠.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16년 3월 9일에 이제 종전주택에 전입해서 계속 거주하던 중에 3년 이상이 지난 2019년 11월 29일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하는 그 계약을 체결하고 19년 12월 6일 이제 그 종전주택을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8일 신규 주택을 이제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 달 20년 3월 26일에 그 종전주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이제 아마 그 6월 한 6개월 정도 더 살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입은 하지 못하고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입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청구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종전주택의 양도 시점이죠. 2020년 3월 26일 현재 장기 임대주택 하나 하고요, 여러분. 신규 주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쟁점주택, 종전주택 이렇게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납세자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은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해당이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가주택 이제 아마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이었나 봐요. 이제 지금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종전규정 9억 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가주택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12억 원 그리고 종전규정에 의하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을 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가지고 장특공제 표 2에 따른 최대 80%를 공제하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납세자분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판 청구까지 제기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지금 심판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요. 아까는 23년 6월 달이었고 지금 저희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3년 3월 30날 나온 판결입니다. 제목은요. 투기 목적 없이 주거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라면 양도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자, 피고, 자, 국세청 세무서가 2021년 6월 1일 이제 돌아가셨나봐요, 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8억 1,300만원, 8억 1,400 정도 되네요. 세금도 엄청 많습니다. 8억 1,400만원 정도의 부가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안에서는 이제 그 원고는 1985년 6월 20날 그 마포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나 봐요. 이 집을 한 30년 이상 보유하다가 18년 4월에 22억 4천만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요 주택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2018년 5월 8일 이제 요 집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때 당시 아마 9억을 초과하는 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에 따른 최대 80%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 한 6,5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사안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이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이제 그 마포구에 있는 이 단독주택이 22억 4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받고 이 종전주택의 잔금일 이전에 그 광명에 있는 이 배우자 되시는 분이 원고의 배우자가 광명에 있는 F아파트를 이제 임대주택이죠. 세를 줘서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들 노후 생활을 이제 영위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 임대주택을 이제 잔금일이 4월이었는데 잔금일보다 앞선 3월에 취득을 했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작은 아파트를 또 취득을 했나 봐요. 대체주택을. 그리고 그것도 3월 달에 또 취득을 했나 봐요. 그리고도 돈이 좀 잔금 정도는 뭐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좀 생활을 세금 내고 영위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4월 달 어떻습니까? 22억 4천만 원에 대한 그 주택에 대한 잔금일인 4월 19일 현재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요 양도주택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 3월 달에 취득했던 광명에 있는 F아파트 하나, 그리고 H아파트, 대체주택이죠. 작은 대체주택, H아파트, 이렇게 세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채의 주택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봐가지고 우리 처분청에서는 3주택 중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이렇게 해서 아마 사건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심판 청구까지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납세자분이 다 졌겠죠. 앞서 지금 최근 6월 달에 나온 것도 심판 청구 어떻습니까? 법리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세법 규정을 그냥 충실히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납세자분이 이제 청구인이 다 그래 패소하는 거죠. 지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 요렇게 지금 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3월 달에 이제 세무서가 국세청이 이제 원고에 대해서 부과한 양도소득세 8억 1,400여만 원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이 난 것입니다. 참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다음 보실 내용은요, 여러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아마 이제 제기한 사건인데 판결이 14년 2월 27일 3심까지 가니까 아마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사건 번호가 2012-27806. 우리가 이제 그 심판 청구를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자, 제목은요.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과연 합당한가입니다.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쳤다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한 것인데요. 조금 더 이제 요약을 해서 보면은 일반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2조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아유, 참. 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좀 색을 달리했습니다. 글자 색을. 자, 보시면은요.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우리가 주택거래 그 일반적인 현실 등에 비추어 봐서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서 즉 투기 목적이 있다라고 보아가지고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좀 더 보시면은요. 이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종전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미리 대체주택인 이제 다른 동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제 대체주택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너희들이 잘 판단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보시면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2심 판결은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말도 많았고, 이제 우리 세무사들도,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세무사 분들도 굉장히 촉각을 많이 세웠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서는 1세대 3주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뭐 장기임대주택이든 무슨 주택이든 합쳐가지고 주택수가 3주택 이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중과세율 적용해요. 우리가 소득세법 그 시행령 규정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검토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요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렇게 합쳐가지고 3주택이 되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참 뭡니까 이게 제 몸에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장기임대주택, 솔직히 뭐 투기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요즘은 장기 그 임대 기간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임대 등록도 안 되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례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에요. 우리가 앞서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그 사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분 그 22억 4천짜리 집 한 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택 팔면서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들어온 돈 갖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유치하건데 그 돈을 갖고 신규 주택 이사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주택을 취득을 했던 거고 그리고 좀 노후에 이게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로 좀 쓰려고 그렇잖아요. 임대주택 좀 자그만한 거 좀 광명에 있는 그 아파트 취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세를 좀 받아 먹으려고 지금 생활하려고 했던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정말 투기 목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일 이전에 신규주택이라든가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두 잔금을 미리 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여러분. 얼마 되지가 않아. 그런데 이런 사안들까지 우리가 오직 그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회 규정에 의해서 그 소득세법 법 규정에 의해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3주택 이상인지 아닌지 딱 판단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중과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안이 과연 합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4년도에 나온 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그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 그 판결 같은 경우에 사안이 그렇잖아요. 그분이 솔직히 그
대체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 잔금 치고 나서 그냥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세무서에서 뭐 8억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는데. 근데 이분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좀 마음이 그래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만약에 잔금 다 치르고 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불가피하가 며칠 얼마 기간 되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까지 중과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약간 좀 너무 좀 그래요.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런 사안 있으면 우리 소송 갑시다 이렇게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쯤은 여러분 사안에 분명 중첩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의도치 않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어떤 뭐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너무 뒤로 앉아서 주저앉지 마시고 좀 여러분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물론 저하고 상담하면 더 좋습니다. 잘해드릴 자신 있는데요.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 그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그 해결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본 이 내용을 이제 거울 삼아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제가 지금 날이 지금 어둡고 있습니다. 저물고 있는데 지금 퇴근 시간 임박해가지고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